대한장애인 스포츠뉴스 TV 오늘의 대구 경북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수양만리 수어, 세상을 물들이다입니다. 경상북도는 5일 안동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경상북도협회 주최, 안동시지회 주관으로 관계기관 단체장 및 농인과 가족, 농아인협회 임직원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경북 농아인의 날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올해로 17번째를 맞이하는 경북 농아인의 날 행사는 매년 도내 농아인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해 자립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농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는 식전 공연, 유공자 표창, 장학금 수여, 농인 권리선 업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농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복지 향상에 이바지한 주식회사 DAS 이상훈 사원, 소외당하는 농인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 이장원 장원보청기 청각재활센터 대표와 농인의 사회 참여를 위해 적극적인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 김우선 영천시 수어통역센터 대리 등이 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학업에 정진하며 장애 극복 의지가 강한 청각장애 학생과 청각장애 부모를 둔 학생 10명에게 30만 원씩의 장학금을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경상북도협회 후원회인 김학곤 수양만리 후원회장이 전달했고, 그 외에도 주식회사 뉴톤 보청기와 장원 보청기 청각재활센터, 사단법인 경북농아인협회 안동시지회 후원회 등에서 후원 및 경품을 지원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경상북도협회를 통해 수어통역센터 운영, 수어 교육 및 농문화 활동 지원과 함께 청각장애인 보조기구 구매 지원 등으로 농문화 발전과 권리 증진,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돌봄을 지원하고 유형별 일자리 사업 확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등 지역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건강권 보장, 자립 지원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권영문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삶을 개척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 모두가 행복한 경상북도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대한장애인 스포츠뉴스 TV 이주영 기자입니다. 다음은 2024년 대구광역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개최 소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주최 한국표준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주관으로 6월 4일 엑스코에서 개최된 2024년 대구광역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주식회사 금강알텍 소속 다이아몬드 분임조 등 15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탄소중립 등 13개 부문 17개 분임조가 참가한 대구광역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는 관내 기업공기관 등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소모임들이 업무와 관련된 문제점을 발견해 해결 방법을 스스로 고민하고 함께 개선하고자 하는 대회로 분임원들의 토론과 협력을 통해 품질 개선, 제한, 상생협력 등 개선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탄소중립 분야에서 주식회사 신도의 그린테크 분임조는 냉간, 단조 제조기술 개선 및 에너지 데이터 관리로 탄소 배출량 감소, 현장 개선 부문의 주식회사 동신 CNT 향고래 분임조는 EVA 배합 공정 개선으로 부적 하품률 감소를 통해 원가 절감하는 등 15개 분임조가 우수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특히 빅데이터 AI 부문에 출전한 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 스마트업 대구 분임조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송전설비공사 원가 산정시간 단축으로 연간 1억 8천여만 원의 절감을 통해 경영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들 우수 분임조들은 주제 선정과 원인 분석 및 개선안 도출의 적합성,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사후관리 등의 심사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수상을 수상한 다이아몬드 분임조 등 15개 분임조는 오는 8월 수원시에서 열리는 전국 품질 분임조 경진대회에 대구 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지난해 전국대회에서 대구광역시는 11개 팀이 참여해 금상 2개, 은상 4개, 동상 5개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분야 우수상을 수상한 교통공사 E&S 최은호 분임장은 사내 품질 분임조를 추진하면서 그간 구성원이 땀 흘린 만큼 우수한 성적을 거둬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8월에 있을 전국대회에 대구를 대표해서 꼭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운백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미래 신산업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돼 가고 있는 지금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품질 분임 활동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며 품질 강국의 미래를 밝히는 혁신으로 연결될 본 대회를 통해 로봇, 모빌리티, 반도체 등 대구 5대 미래 신산업 육성의 발판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대한장애인 스포츠 뉴스 TV 서희동 기자입니다. 다음은 청송군의 2024년 농촌협약 공모 최종 선정 소식입니다. 청송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4년 농촌협약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농촌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시군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 스스로 수립한 발전 방향에 따라 투자를 집중하는 것으로 청송군은 이번 공모에 총 346억 규모의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를 거쳐 세부 계획 조정 후 최종 금액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청송군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추진 중인 청송읍을 제외한 7개 면을 대상으로 진보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부남, 현동, 현서, 안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주황산, 파천면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25년 협약 체결 후 2029년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청송군은 이번 농촌협약 공모를 위해 2022년부터 관련 조례 제정, 전담 조직 구성 등의 절차를 진행했으며 주민현장 포럼, 농촌협약위원회 개최, 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하여 사업 내용을 확정하는 등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농촌협약을 통하여 농촌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인구 감소를 해결하고자 청송군 내 부족한 생활서비스 시설에 대한 집중 투자를 시행하는 등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경의 청송군수는 농촌협약이라는 제도를 통해 더 살기 좋은 청송군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집중적, 장기적 투자를 통해 군민뿐 아니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에게도 만족스러운 산터와 일터 그리고 쉼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대한장애인 스포츠 뉴스TV 임성철 기자입니다. 다음은 동구가 추진하는 2024년 불로탁주 아카데미 기초과정 교육생 모집 소식입니다. 동구 불로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2024 불로탁주 아카데미 기초과정 교육생을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합니다. 불로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불로탁주 아카데미는 수제 막걸리를 활용해 불로동 일대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수제 막걸리 창업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 대구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총 20명을 모집합니다. 불로고분마을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확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해 아카데미는 모집 인원의 2배 이상 지원자가 몰릴 정도로 인기가 많았으며 수료자들은 불로동 일대에서 수제 막걸리와 관련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교육은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해 기초과정은 총 10강 30시간으로 막걸리, 양조의 기초 이론 강의와 단양주 및 이양주 등 막걸리 빚기 실습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9월에는 심화과정이 열리며 기초교육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실제 수제 막걸리를 활용한 창업교육을 합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불로동을 다양한 수제 막걸리를 즐길 수 있고 다양한 전통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국에서 가장 특색 있는 지역으로 육성 중이다.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불로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전화로 문의하거나 불로고분마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이상 대한장애인 스포츠 뉴스TV 박성빈 기자입니다. 다음은 영양군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 모집 소식입니다. 영양군 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 2024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신규 참여자 10명을 모집합니다. 모바일 헬스케어란 만성질환 건강 위험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모바일 앱과 활동 양계를 활용해 6개월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스마트폰 활용이 가능한 20세부터 60세까지 영양군민과 관내 소재 직장인이며 건강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거나 이와 관련된 약을 복용 중인 경우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영양군 보건소는 참여자에게 모바일 앱과 연동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며 3회 무료 건강검진과 건강, 영양,
운동 모니터링을 통한 비대면 건강 상담 등을 제공하여 참여자들의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돕습니다. 장여진 보건소장은 시공간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앱을 활용한 온라인 영역별 상담과 건강 관리를 통해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대한장애인 스포츠 뉴스 TV 임성철 기자입니다. 다음은 제22대 달서 지역구 국회의원 정책협의회 개최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5일 구청 4층 대회의실에서 제22대 지역구 국회의원이 모두 모인 가운데 구정 주요 현안을 공유하는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제22대 국회의원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발맞춰 구정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협력의 초석을 다지자는 취지로 마련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는 사선에 성공한 윤재욱 의원을 비롯해 제18대 국회의원과 전 대구광역시장을 지낸 권영진 의원, 그리고 초선인 유영아 의원 등 제22대 지역구 국회의원 3명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의 축하 인사를 시작으로 달서구의 주요 현안 사업과 중점 추진 사업 공유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한 사항은 경제 분야 두류점코 상권 르네상스 사업, 두류점코센터 건립 등, 문화관광 분야 에코전망대 건립, 달서 생태관 건립, 달서 별빛 천체과학관 건립 등, 도시건설 분야 월배 차량기지와 월곡루 간 도로건설, 한실들, 대곡지 산림휴양공원 조성, 학산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수박골천 소하천 정비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 월배 노인종합 복지관 건립, 보은회관 건립 등, 행정, 교육 분야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월성일동 폭합청사 평생학습관 건립, 송현이동 청사 건립 등 총 25개 현안 사업입니다. 달서구는 주요 사업 공유를 통해 지역에 산적한 현안 사업과 각종 수건 사업이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지방주도의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제22대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치를 기반으로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하고 구민들의 염원을 담은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달서구의 더 큰 도약과 발전을 위한 동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대한장애인 스포츠 뉴스 TV 금동희 기자입니다. 다음은 남구가 실시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소식입니다. 남구는 4일 대봉초등학교에서 남부경찰서와 함께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고 어린이 보행환경 구축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불법 주정차 금지 등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운전자 안전 운행 수칙을 홍보하고 이와 동시에 등교하는 어린이 대상으로 좌우 살펴 건너기 등 안전보행 수칙을 전달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차대 보행자 사고의 비율이 높은 만큼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잦아 이번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이번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으로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식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노란색 횡단보도 정비, 보행로 확장 등 시설 개선을 병행해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에 힘써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대한장애인 스포츠뉴스TV 박찬호 기자입니다. 다음은 수성구가 전개한 공직자 청렴데이 캠페인 관련 소식입니다. 수성구는 5일 수성구청 청사 입구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 청렴데이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청렴 의식을 제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캠페인에 김대권 수성구청장도 참여 직원에게 직접 리플릿을 나눠주며 함께 청렴 의지를 다졌습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공직자는 국민의 믿음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게 업무에 임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조직 내 청렴 분위기를 확산해 구민에게 더 신뢰받는 수성구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대한장애인 스포츠뉴스TV 유성순 기자입니다. 오늘 마지막은 한국자유총연맹, 한국주니어 자유연맹 대구광역시지부 창단식 개최 관련 소식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대구광역시지부는 6월 1일 토요일 대구광역시 소재 낙동강 승전기념관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지킴이 역할에 앞장서고 젊은 미래세대의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한국주니어 자유연맹 대구광역시지부 창단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새로운 한국주니어 자유연맹은 한국자유총연맹의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반영하여 젊은이들에게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산하고 그들이 사회적 책임을 이해하며 미래를 이끌어 나갈 리더로서 성장하며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창단되었습니다. 창단식은 다양한 세대가 모여 자유와 안보지킴이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방향성을 재확인하는 시간과 새로운 시작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의미에서 한국자유총연맹 대구시지부 정영만 고문의 기부금으로 초중고 대학생 21명에게 1,100만 원의 장학금 전달식과 주니어 자유연맹의 목표와 비전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 구체적 설명과 청사진을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대구시지부 정영만 고문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세대교체를 위한 미래의 리더를 육성하며 새로운 미래에 대한 준비 그리고 새 시대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순간의 첫 번째 발걸음으로 이번 행사는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창단식에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주요 임원진들을 포함해 9개국 군지회 회원 그리고 미래 주니어 자유연맹 대구지부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하여 주니어 자유연맹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기존 회원들이 지역사회와 자유와 안보지킴이 가치 확산에 뛰어든 젊은 미래 세대의 참여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총 대구지부 정영만 고문은 주니어 자유연맹 창단식은 자유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젊은이들이 사회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더 강하고 통합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주니어 자유연맹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자유의 가치를 존중하고 실천하는 젊은 리더들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며 활동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봉사활동, 토론 및 세미나, 해외 연수, 글로벌 리더 연합, 헌법 지킴이 활동 등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회원들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유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의상 대한장애인 스포츠뉴스 TV 유정모 기자입니다.